자,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주파사 황현이고요. 네. 또 피의자 김용민 씨.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소재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그 스튜디오를 좀 옮겼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예. 확대했어요. 예,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로 와가지고 김용민 TV와 예. 대마시안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우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 예. 이 앞에 경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와. 김용민 PD, 이 김용민 TV 자체가 이만큼 좀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네네. 그냥 원래 스튜디오가 모자랐고 네. 이게 백업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예. 그렇죠. 드디어 저희가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한 거예요. 스튜디오가 좀 예. 사실 좀 작았어요. 예. 예. 그래서 김용민 우리 또 형님과 좀 살 부대끼기가 좀 우리 부담스럽다. 소재인 변호사님이 예. 저기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김남국 변호사님. 뭐야 지금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공간이 한 3배, 4배 정도, 3배 정도는 넓어진 것 같고요. 조명도 지금 4개 했다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지금 제가 진짜 눈에 띄는 거는 네. 이쪽 오른쪽에 주방용 가구들이 싹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서 뭐 요리 이런 방송도 하는 거예요. 먹방도 해야지. 먹방도 제대로 해야죠. 먹방. 저 꼭 불러주세요. 예.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 네. 자 정말 그 이 먹방계에 또 이 쇼핑 홈쇼핑계에 네. 좀 새로운 그렇죠. 이 별로 떠오르고 있어요. 변호사와 쇼핑호스를 경험을 한다. 뭐 네, 이런 도전해보겠습니다. 얘기로. 알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소재인 변호사님 때문에 오늘 좀 늦었어요. 오늘 바쁘셨다고요? 예, 제가 예, 예. 오늘 재판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저 때문에 오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인으로 참석하신 거죠? 그럼요, 변호인. 뭐 피의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예. 재판장에 피의자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저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피아 지방법원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는 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두 분 나오시면은 오늘 검찰이 조국 수석과 연관된 조국 후보자와 연관된 각처, 뭐 학교, 그리고 그 운동학원, 단국대학교, 공주대학교 뭐 전부 다. 네,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도, 네. 고려대학교도, 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 압수수색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검찰이 미쳤다? 미쳤다? 예. 저는 지금까지 오늘 KBS 방송하면서 네. 검찰이 지금 여러 널브러진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네. 기대. 근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우선 시기적으로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아주 어렵게 합의가 어제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합의가 되었는데 2일, 3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국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렵지만 많이 빠져있는 여론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다시 한번 뭔가 소명하고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렇죠. 속보로 전해졌죠. 시기적으로 네.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검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내규에 따라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3차장 검사가 백브리핑을 했는데 네. 보고하지 않았다. 이 압수수색 끝나고 착수하고 나서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화나는 게요. 소재인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고소고발 사건이거든요. 고소 사건도 아니고 고발 사건이에요. 아, 고발 사건이요? 고발 사건이에요. 고발 사건. 사실 고소 주체가 뚜렷이 있어 뚜렷인 보이지 거죠. 않고요. 그냥 막 다 각각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관할이. 고발 사건이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 고발장에는 조국 교수님에 대한 혐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소설밖에 없는 거고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20곳이나 되는 곳에 대해서 고발인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곳을 전부 다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곳은 압수수색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5년 동안 보관한 게 보관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상에 장학회는 본인 개인 장학회니까 이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압수수색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혐의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0곳이나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검찰에서 완전히 저는 조국 작정했다. 후보자를 이거 쿠데타다 검찰에. 먹이려고. 네 작정한 거다라는 그런 작정한 생각이 거다. 들고요. 예. 또 배당을 사건을 또 재배당했어요. 특수 2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 사건들 손혜원 의원님 사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다 자체 관할 특수부에서 했어요. 남부지검, 동부지검. 근데 이거는 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혐의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도 없는데 그걸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특수 2부에서 하겠다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특수 2부에서는 쌈바 관련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쌈바 관련한 이 특수 2부의 수사팀을 모두 다 특수 4부로 넘겨버리고 기존에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기존의 특수 2부장하고 고석현인가 고현석인가 뭔가 이 특수 2부장하고 해가지고 모든 이 사건을 끌어가지고 고강도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검찰 이 행동이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려가지고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었을 때에 네.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님이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 검찰 조정. 개혁이잖아요. 예, 검찰 수사권 조정이고. 예,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죠. 지금 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지휘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공수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국면에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이 안정장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약간 정권을 흔들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히 지금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은 검찰이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세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뭐 사전의 행동을 먼저 보였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 어렵게 합의 봤는데 네.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다음에 후보자 임명할 수 있을지 임명할 수 없을지도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켜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죠. 이게 무슨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수사가. 이거 엄청 수년 전에 10년 전, 9년 전에 있었던 수사인데 뭐가 급했겠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차라리 검찰 수사가 잘 됐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혹을 다 털자. 시원하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문제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예.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요. 네네. 인사청문회 전에 그런 어떤 검찰 수사 결과가 확 나와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한 다음에 압수수색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고소인 조사해야 되고 고발인 조사해야 되고요. 피의자 조사해야 되고요. 참고인 조사해야 되고요. 참고인 조사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인사청문회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결론을 내겠어요. 프레드님이 황현희 참 나이브하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아까 그래서 KBS 1라디오 김용민 나이브 예.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김용민 나이브에서 나이브한 얘기했어요 제가. 예. 굉장히 송구스럽고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정희 변호사님. 예, 저도 이제 재판 끝나고 방송 오기 전에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참 그냥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개탄스러웠다. 일단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게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네네. 그런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지금 국민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압수수색, 20여 건 압수수색이라는 걸 단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소 변호사님.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냈다 하더라도 발부하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죠. 법원이 발부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법원은 왜 발부를 했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돼요. 네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지 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만 해도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가짜 뉴스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네.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검찰이 지금 수집을 하고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증거를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 받았을까요?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아니 최소한 고소인 조사는 해야 된다니까요.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는 했었어요. 고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이따위로 한 거예요. 압수수색 필요성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고소 고발인의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따져 물어가지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뭐 카메라 음란 동영상이 아니라 그 성관계 동영상 해가지고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고소장 써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고소하자마자 이거 유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압수수색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아니 이게 거의 뭐 영화 저거네, 마이너리티 리포트급이네.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네, 미리 예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그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아닙니까? 평화나무에서 얼마 전에 김무성 네. 씨가 집회에서 빤스 목사가 주최한 집회였는데요. 4대강 사업, 4대강 보를 이제 해체하려고 네. 이제 뭐 결정을 했잖아요. 4대강 보를 터트리는 그 목적의 다이나마이트를 가져다가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 그런 얘기를 집회 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란 관련한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게 5월이었는데 예. 아직까지 조사도 안 해. 시작도 안 그러니까. 한다. 시작도 안 한다. 네. 예. 아니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풀 HD급 그런 영상으로 김무성이가 다이나마이트 가져서 청와대를 폭파시킵시다 이런 얘기 그대로 다 캡처를 해서 제출했는데 네. 증거가 모자라지도 않아. 그거는 내란은 그 농담으로 이렇게 막 폭파한다 뭐 이런 것도 다 선동은 내란 선동죄. 실제 예. 실행할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그건 들었어요. 저는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 위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기 네. 때문에 네. 실제 그런 어떤 것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비 음모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제가 네.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그런데 농담만으로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 제가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농담이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었나요? 농담이 아니라 농담을 농담으로 아, 근데 치는군요. 예. 김무성 씨 얘기는 농담은 아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본인 자신은 그냥 뭐 그때 집회 때 그냥 해본 소리다라고 할진 몰라도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석기 씨가 그 모임 때 했던 네. 얘기 또 저기 태화 전화국 폭파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죄로 지금 9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고발도 안 해. 아니 조사도 안 해. 조사도 안 해. 그러니까 수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심해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 혹시나 뭔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는 안 하거든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국 교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들어왔지만 11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제목을 따져보니까 기가 막힌 건들이 너무 많아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어떤 혐의가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조국 교수에 대한 조국 교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조국 교수님만 고소고발한 건들도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번에 이 인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지나가고 나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태도예요. 최소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했었어야 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인사청문회 합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전에 이제 이것을 딱 진짜 도장 찍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국면에서 20곳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모든 진짜 아닌 의혹을- 것 같아요. 모든 의혹을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최소한 예. 압수수색 필요성이라도 판단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필요성도 판단하지 않고 결국 집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집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아니 좀 검찰의 항의를 뭐 어떻게 좀 뭐 표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왜냐면 여당에서의 이제 뭐 어떻게 좀 항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네. 여당에서도 네. 굉장히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격양된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러한 어떤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압수수색 들어온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결국에는 이게 검찰 개혁을
해박놓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런 논평을 그렇죠. 내놨거든요. 사실 그 지금 조국 후보자를 반드시 법무부 장관 시켜야 한다. 뭐 이런저런 시비와 논란이 있어도 그분을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치고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한다라고 그때 했을 때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리들을 캐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좌초시켰거든요, 검찰이. 만약에 이번에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뭐 의혹은 뭐 드러나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무죄가 그러니까 뭐 죄가 없음 혐의 없음이 나온다고 쳐봐요. 이거 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 되셨을 때 또 특검하자고 난리치고 아니 난리 지금 날 보면은 거예요. 말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행여라도 뭐 불기소로 정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이걸 갖고 기소를 한단 말이야. 이게 많은 어떤 그런 흠결 갖고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못해. 아니 맞아요. 지금 검사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장관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요? 지금 검찰 개혁을 무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소할지 말지 불확실하게 하는 것만으로 정권에 부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 부담을 주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기소 시기나 기소 여부를 놓고 슬슬 흘리는 거죠. 수사가 거의 다 끝나간다. 몇 가지는 11건 중에 몇 개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말만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정권에는 이거 엄청난 부담인 거죠.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유행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뇌리 속에 깊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문장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나요? 윤석열 청장도 검사는 검사다. 아, 네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 네.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당시에 여성 법무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싹 물갈이를 했는데 싹 물갈이하고 새롭게 올라온 신진 어떤 검사들도 검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직에 몸을 담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검사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을 바꿔서 조직 문화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검찰권을 분산시켜가지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번번이 지금 국회에서 문에 막혀가지고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을 조국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방을 놓고 있는 소 변호사님, 이건 뭐 좀 딴 이야기지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네. 국회 선진화법 등 이런 것들을 위반해 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지금 안 나가고 있단 경찰 말이죠. 수사죠. 근데 지금 예. 수사하는 주체가 영등포 경찰서예요. 예. 근데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중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 경찰에다가 이렇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진척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 경찰도 아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요. 네. 영등포 경찰이 그거를 다 전담해서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영등포 경찰서 관할이 뭐 서부지검일까요? 남부지검. 남부지검인가요? 네. 그럼 남부지검에 아마 그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되면서 그 위에 검사님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아니 않을까 그런데 싶은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 네. 고발 단계고 그리고 사안이 조국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것도 사실상 아닌데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고소고발된 그러니까 사안이란 저는 말이죠. 이 생각은 했어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청하고 답답해 하시는데 왜냐면은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그 폭력 사태들을 다 생생히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의혹이 나온 지 일주일 된 이 사건을 과연 영장 청구할 만큼 성숙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좀 예.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실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데서 수사하는 아.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봐야 되지 않을까? 패스트트랙을 영등포 경찰서에서 하는 이유는 고발인이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잘 관할이 모르겠는데. 영등포 경찰서. 남부지검에다가 네. 고발을 근데 했는데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지검에 바로 직고소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조사부나 이런 특수부나 여기서 바로 수사를 착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내요. 이송을 시켜요.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알 수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뭐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네요, 검찰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먼저 고소를 했나요? 그 국회의원들이? 중앙지검에도 안 했던 거 같아요. 했어요. 검찰에 아, 중앙지검에 중앙지검에 했어요. 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한 게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중앙지검에 갔어요. 했는데 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보낸 거면 네.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아니 같은데. 처음에는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일반 당직자나 이런 보좌관들의 수사는 또 경찰에다가 수사지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사실관계고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데 국회의원은 중요하니까 검찰에서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저기 경찰에서 하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판을 받으니까 싸그리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수사도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 5일, 6일까지 해가지고 우리 당에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그런 당? 우리 공화당? 아니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야, 스파이 아니야? 아니, 저 객관적입니다. 우리 공화당. 저 객관적입니다. 저 품안에 태극기 있나 봐봐요. 갑자기 제가 우리 당이라고 그랬는데. 예. 검찰이 지금 물었어요. 물었고 이 사안은 어떻게 되든 꽃놀이패야. 물었다. 예. 아무리 털어도 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기소로 결론 낸다. 무혐의로 결론 낸다. 하더라도 꽃놀이패. 꽃놀이패인 거죠. 예. 기소하면 더 꽃놀이패. 예. 엄청 힘들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든 국면에 진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힘들어하고 있고 조국 교수님도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또 있는데 여론이 또 조국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아.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요.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은 와 이건 뭐 진짜 완전히 그냥 예. 스타가 되는 거지. 검찰 개혁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제가 그렇게 되겠죠. 댓글 중에 그것도 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번에 수사 뭐 이렇게 해서 뭐 혐의를 찾아낸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뭐 그런 댓글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그렇게 좀 강하게 씹어대더니. 표현하시는. 예.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약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여론이 좀 그쪽에서는 또 바뀌더라고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뭐 개탄스럽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예. 조국 후보자는 진짜 뭐 사실은 가족이 거론되면은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는 진짜 아니 뭐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뭐 그냥 뭐 쓰레기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폐기물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이 다친다고 생각하면 특히 딸을 건드린다.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직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네. 좀 뭐랄까요? 좀 많이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조국 후보자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6월서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야. 네. 너무 빨리 흘렸어. 아, 그리고 그러고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싶었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예. 우리 기분 전환 좀 하시죠. 예. 뭐 기분 전환 역시 광고. 광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일 좀 먹죠. 뭐 예. 같습니까? 뭐 같아요? 포도. 포도네요. 청포도 같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샤인 형이 머스켓. 이거 저길 줄 알았어요. 뭐? 왜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장식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왜냐 너무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난 진짜 그 장식인 줄 알았어. 아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 청포도 같이 생겼는데 이게 요즘 가장 핫한 과일 샤인 머스켓입니다.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네, 드셔보세요. 예. 여기 저 김용민닷컴에 입점을 했는데 네.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보통 1kg에 2만 원에서 3만 원대 팔리는데 그러면은 2kg이면 4만 원에서 6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용민닷컴에서 2kg부터 파는데 2kg에 38,900원.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청 싼 겁니다. 6만 원에 네. 살 수 있는 거를 38,900원. 형 이거 진짜 싼 거 왜냐면 제가 알아요. 이거 작년에 우리 아들 네. 저 아기 가졌을 때 예. 이게 헛구역질 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찾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샤인 이 가격을 알아. 난- 이거 비싸. 어. 이거 엄청 싼 거야 이거 지금. 네.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후쿠시마산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샤인 머스켓 최대 생산 농가 중에 하나인 삼원로 65. 예, 샤인 머스켓입니다. 요거는 저 경상북도 김천시 간문면
삼원로 65. 그래서 삼원로 65예요. 삼원로 65. 자, 삼원로 65의 샤인 머스켓은 지나치게 크지 않습니다.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특성상 농가에서는 크게 키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삼원로 65는 샤인 머스켓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러면 당연히 맛과 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당도와 향의 샤인 머스켓을 만들기 위해서 송이당 500g에서 800g의 샤인 머스켓을 수확합니다. 게다가 껍질째 먹습니다. 네. 껍질 먹고 안에 씨도 없습니다. 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포도 먹으면 보통 귀찮잖아요. 씨 네. 발라내야 되고 껍질 발라내야 되고 예. 와, 근데 샤인 머스켓의 특성상 화학 비료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발효 비료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생물. MB가 미생물 농법으로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뭐 미생물이 어디 있는가. 미생물이 아름다운 미자로 생각하셨나 봐요. 나 미생물을. 뱉었네. 아우. 예. 자, 발효 비료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GAP 우수 농산물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GAP. GAP, 갑입니다. 갑이다. 갑입니다. 예. 오, 갭. 자, 가정용과 선물용을 판매 중입니다. 선물용은 씨알이 좀 더 굵은 구성이고요. 또한 고급 선물 포장으로 이렇게 배송이 되면서 10,000원이 추가가 되는데 가정용과 선물용의 맛에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제 예. 추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추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씨가 전혀 없는 있는 그대로 껍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샤인 머스켓 그리고 망고포도도 나왔어요. 망고포도. 김용민닷컴에서 망고포도 삶은 이게 망고포도였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이거 무식하네요. 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오늘 태어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청포도 아시죠? 청포도. 청포도의 계량형이 바로 샤인머스켓인데요. 망고 향이 나고 이 포도가 가진 여러 가지 진짜 망고 향 쌉쌀한 나요.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 안에 이제 뼈가 없어요. 이 뼈는 뼈가 아니라 뼈가 아니, 뼈가 아니라 아니라 사람이냐? 뼈가 어디? 씨가 없어요. 뼈가 없는 건 뭐야? 내장이 없어요. 내장 없어요. 내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청포도를 계량한 게 샤인머스켓입니다. 네. 망고포도. 아, 그래서 망고향 그래서 약간 달짝지근한 네, 맛이 그쵸, 나는 거군요. 예. 와, 진짜 알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예.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네, 과일. 진짜 달고 이게 껍질이 그렇게 뻑뻑하지가 않고 껍질까지 다 부드럽게 씹혀서 먹기도 편하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소재인 변호사님 샤인 머스켓 처음 드셔보세요? 아니요, 먹어봤습니다. 나만 처음 먹어보네. 그럼 처음 드세요? 아니 어디선가 드셔보실 거예요. 어디선가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니. 난 이제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고 사기 전에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형은 뭐 고기, 회 이런 것만 먹지. 과일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싼 거다.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여드릴 수 팩트. 있는데요. 네. 옥션에 들어가셔서 같이 여러분들 함께 샤인 머스켓 쳐보십시오. 네네. 검색어 제일 위에 54,900원 뜨고요. 몇 킬로? 그 다음 2kg에 55,000원 뜨고요. 어. 그 다음에 2kg에 41,320원 뜹니다. 진짜 저희가 싸다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고요. 옥션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얘 계약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전문으로 잘 파네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또? 그리고 네.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네. 엄마, 샤인머스켓 맛있는 거 어떻게 골라? 중요하거든요. 약간 불화 같은데 이거. 아니 진짜. 네, 들어볼게요. 예. 엄마랑 맨날 통화해요. 예. 진짜 이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가지 송이송이가 듬성듬성한 게 아니라 이 샤인머스켓에 이 구멍이 없고 촘촘하게 알이 박혀 있는 게 진짜 맛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앞서 아까 김용민 PD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너무 알이 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거 고르면서 알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알 큰 거 고르면 네. 당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큰 게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면 지금 보시면 정말 뭐 제 피부에 비교하면 안 되겠죠. 네. 아이들 피부처럼 탱글탱글하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데 그렇죠. 이런 샤인 머스켓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딱 먹어보면 진짜 맛이 신맛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네네. 껍질까지 그냥 단맛만 한번 짜르르 합니다. 한번 드시고 CF처럼 뭐 한번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나 하나 드시고. 저도 여러분 꼭 주문하겠습니다. 네네. 뭐 리액션. 리액션. 네. 바로 이 맛이야.
어색한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샤인머스켓 앞으로 국민문화닷컴에서 구매하실 겁니까? 네, 먹을 거면은 여기서 사 먹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왜냐면 아까 말씀한 그 옥션 검색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 샤인머스켓을 먹어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먹어봤는데 비싸서 잘 못 먹어요. 비쌌어. 맞아요. 샤인머스켓이 되게 비싸요. 근데 엄청 비싸요. 저는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좋네요. 어디가 이게? 이게 그래요? 좀 작네. 가족용만 먹었네. 선물용 아, 한번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아이고, 저도 한번. 오우, 진짜 크네. 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선물용이 약간 비싼가요? 선물용이 만 원 더 추가를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톡 튀신 거 보셨어요? 톡 튀면서 지금 물이 팍 야, 튀어오르는 그 거. 이거 던져도 튀어요. 그 정도는. 저희 선물용에는 탄탄하네, 탄탄해. 탱탱하다고. 선물용이 먹다가 탁 하고 행운권이 나옵니다. 행운권이 나와요. 예. 저희 과장 광고 한 대. 안 돼요? 이 과장 광고를 자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샤인머스켓 최저가로 이 가을, 이 추석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샤인머스켓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 추석 선물로 좋기 때문에 미리 맞아요. 주문하셔야 됩니다. 네.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진짜. 예. 자, 소재인 변호사님이 댓글 있잖아요. 만든 코너. 아, 댓글 네, 코너. 제가 예. 오늘 아까 좀 사안이 급해서 이 검찰 관련돼서 먼저 좀 소식을 전해드렸고, 아, 네. 코너 속 코너죠. 네. 소재인 변호사 댓글을 자, 읽어줘. 이제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뭡니까? 카이저 소재인. 저 별명 중에 하나예요. 카이저 진짜요? 소재요. 네. 대박.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이저 카이저 소재인. 일반인 감. 일반인 감이란 얘기야. 일반 분들이 젖었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이 형 진짜. 예. 일반인 수준의 꼬매질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야, 나름 머리 굴렸다, 이 형이. 46세. 소재인으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이제 방송을 8회째 하고 있고 다른 유튜브 방송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닉네임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닉네임을 불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페리님, 맥북님, 박찰스님, 황희정님 댓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길게 써주셔서 제가 인용은 못하겠는데 네. 제가 많이 참고했고요. 저는 오늘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자 딸의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따님의 딸의 변호인이 변호인이죠. 된다면 뭐 이렇게 변호하겠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조 후보자 딸이 입시 비리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잖아요. 이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그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 고발이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예. 제가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역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달아주시는 댓글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거? 네, 다 그 제육 다 보셨겠네요. 야, 다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보셨군요. 예, 예. 나중에 따로 코너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황혜인 씨에 대한 예. 댓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좋습니다. 기회가 예, 있도록 예,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거의 몇백 개씩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가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논란이랑 그다음에 고유정 첫 재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렇지. 거의 99.9%가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댓글이고 고유정 관련 댓글이 거의 없어서 실시간 댓글에 달아주셨던 그 댓글을 제가 이번에는 실시간 댓글을 참고를 했는데요. 우리 저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고유정 씨가 하는데요. 굉장히 섭섭해했다는 얘기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댓글이 국민들의 나와요. 관심이 네. 저 잠시만요. 제가 이게 저 치면 안 되는 핸드폰 개그를 치네요. 우유정 개그를 치네. 야 웃어놓고 개그가 웃기긴 하죠. 형님, 웃기긴 해. 웃기긴 해. 좀 하면 웃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유정 제가 너무 이거를 높해. 회사에서 급하게 출력을 해오느라고 뒤에 제가 12쪽을 준비했는데 8쪽
정도까지밖에 출력이 안 됐어요. 제가 이걸 모르고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댓글이 지금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네. 아유 인간적인 매력 아주 너무 보여주시네. 네. 잠시만요. 기다리게 아니, 완벽 해드려서 주의자인 줄 죄송합니다. 알았더니 나름대로 좀 털털하신 면이 근데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또 네, 문제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갑자기 뭐야? 제가 오늘 재판하느라 이봐요. 너무 저 판사님 뭐 힘들었어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조용히 안 가져와서 핸드폰을 보다니 잠깐만요. 핸드폰 배터리 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요. 네. 아 이거 어떤 매력적이에요. 분이 예 알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게 어떤 댓글이었냐면 기록도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 첫 재판 관련해서. 아, 그래요? 근데 그 댓글이 달린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고유정 그 피해자의 남동생이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할 때 그때 그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유정의 변호사가 너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네. 무리한 프레임을 짰다.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대리인은 열심히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법원에 제시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계속 지워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남동생의 인터뷰를 인용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그래요.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는 제가 기록을 직접 보지 않고 제가 스스로 뭔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건 제가 대답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그 고유정 그 피해자의 남동생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저는 육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남동생의 진술은 검찰이나 경찰의 기록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인 신청을 통해서 반드시 현출될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기록에 있고 또는 앞으로 기록에 반드시 포함될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네.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싶습니다. 남동생의 네. 진술은 그 기록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그 남동생은 아마 반드시 증인으로 불려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상입니다.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다른 댓글 또 뭐가 달려 있었습니까? 다른 이재현 댓글 변호사님. 여기까지밖에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되게 8회부터 진면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니 근데 댓글 정말 열심히 잘 야, 읽었고요. 사무실 여기 가서 프린트해. 그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대화하면서 빨리. 황현희 씨는 황현희 씨에 대한 댓글을 제가 읽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봤는지.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황현희 씨에 대한 댓글로는 네. 다스베이다 75회를 봐라. 뉴스공장에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한 봤습니다. 거를 그건 보아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좀 그걸 다 본 다음에 얘기를 해달라. 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 봤어요. 근데, 김종민 네. 의원님이 하신 거 다 봤고요. 예. 네.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다스베이다랑 진짜요? 뉴스공장. 예. 네. 매일 듣고 매일 보고 있어요. 뭐야? 자, TV조선 가서 지금 뭐라고 피하지만 보고는 제일 TV조선 가서는. 네. TV조선 가서는. 피하지만 보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는 신급이고 뭐야? 거의 그 인간계도 뉴스공장을 지금 제일 좋아한다고 지금. 신계 거의 인간계들. 우리는 다르지. 예, 넘어갑시다. 예. 자, 저렇게 넘어갑시다. 자, 지금 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하나로 추려졌어요. 네. 따님이 특혜 진학을 했다.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변호사의 양심으로 우선 김남국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진짜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요. 네. 오늘 저희 고등학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살레시오 고등학교 고3 계속 진학 담당을 했던 후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오늘 온 겁니다. 형 잘 지내시죠 하면서 조국 딸 입시와 관련해서 개인적 의견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현직 선생님이시고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 형은 김남국 변호사님. 네. 네.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네요. 네, 장문의 메시지인데 네. 뉴스공장에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취지가. 그 당시에는 입학 사정관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의 어떤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과외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러니까 뭐 인턴십이라든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시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수시 전형으로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이 불리해가지고 아예 지원조차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이 전형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한 것이고 그 전형에 지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학. 나머지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외 학생부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평가가 되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 교수 후보자의 딸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후배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신 5등급인데 뱀 키워가지고 인서울 한 친구도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조금 이게 뱀 키우는데 좀 돈이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 되는 애들은 뱀 키우게 하고 그 다음에 서민 친구들은 에이씨 곤충이나 잡아갖고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농담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국 교수만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황, 수시 전형에 맞춰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이제 아무래도 교수 부부이고 외고 유학반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원한 어떤 그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조금 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당시에 준비했던 입학 사정관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지가. 그래서 이거 좀 억울하면 좀 이야기 좀 해달라라는 게 그 친구. 아니, 사실 저희 네. 때도 우리 때가 제가 99학번이거든요. 저희 때 뭐가 있었냐면 토익 점수가 900점이 넘으면은 경희대 영문과 영어 영문학과 뭐 그래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저 김수민 특별전형. 평론가 예.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시험 수능을 보진 않고 글을 잘 써가지고 연세대에 들어간 경우예요. 아 그분도 저거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셨군요. 네,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그랬는데 저희 때는 여기서 제가 제일 연식이 오래됐으면서 입학 시험 체제가 다르네. 전 수능이 아니라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였습니다. 네. 학력고사 뭐냐 아주 간단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A 대학, B 학과 지원을 했어. 미달이 아닌 이상은 그 이제 정원을 넘어서서 지원자가 몰리면은 순서대로 그 정원까지 맞아요. 40명이 정원이면 1등부터 43까지 딱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 전기 아니면 후기 딱 두 그 번. 전기에서 네. 한 번 보는 거 한 군데만 집어넣을 수 있어. 맞아 하나에 한 번. 그래서 전기에서 떨어진다 후기 보고 후기 떨어진다 그럼 다음 해 전기를 봐야 되고 아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았어. 맞아요. 너무나 단출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여서 굉장히 낮춰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제가 50명 모집에 1,015명이 지원을 했어요. 50명 모집에 1,015명. 그래서 와. 건물에 한 강의실에 한 40명. 네. 거기까지가 정원인데 3개 건물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극과 지원자들. 무슨 과에 그러게요. 원서도 더럽게 비쌌어요 그때. 네. 나 아직도 생각나. 무슨 과예요? 전공이 뭐였어요? 진짜? 아니,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네. 예.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하고 쪽팔렸던지. 근데 하여튼 뭐 자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떨어진 거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위를 했는데 예? 뭘 했다고요? 아이씨. 아니 잘못한 해가지고. 네. 아니 다시 물어본 거잖아요. 스스로 예. 위로를 했습니다.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자책을 했다고 해야지. 무슨 자비를 했다고 그래. 위안을 얻었다는 거지 스스로. 얘는 이상한 애입니다. 음란마귀가 들어왔어. 아니 왜 형한테 다 배운 거예요. 나한테였어. 내가 언제 가르쳤니? 뭐 이런 거 자책하는 거야. 자 예. 그러다 이제 후기대를 봤는데 네. 야 이거 또 8대1이야. 됐습니다. 그게 되셨군요. 그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희 때 그다음에 바로 이제 수능 시대고 제가. 네, 수능. 네. 그다음에 저희 가나다라 학군. 그래서 저희 때부터 약간 특별 전형이 좀 한두 개씩 생겼던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이듬해 수능은 여름에 한 번 보고 겨울에 한 번 보는 두번 봤죠. 뭐 그랬던 기억이 94년도 나는데. 수능일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대학 입시 제도는 복잡해.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대학 입시 가지고 따로 한 과목 맞아요. 한 과목이 형성될 수 있을 그런 지경이다. 뭐 입학 사정관 지금 완전히 생소한 얘기예요. 뭐 국제 글로벌 인재 뭐 무슨 전형 처음 듣는 얘기야. 세계선도 인재 전형. 세계선도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 고려대학교에서 특목고 애들이 사실은 내신에 불리하니까 딱 한정적으로 200명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어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학 점수 좀 볼 수밖에 없었고요. 학생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이 좀 불리하다 보니 학생부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사실은 소논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하나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일부 자사고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그때 이야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수시 이런 것들 입학 사정관 하기 전에 저희 살리시오 고등학교가 나오던 성적이 있었고 입학 사정관이나 수시가 확 늘어난 다음에 원래 나오던 입학 성적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선생님 힘들어했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그 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보라든가 부모님의 부족하죠. 어떤 뭐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입시 제도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갖고 이제 이 입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에 그 입시에서는 아니 그 입시 과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나 아니면은 뭐 수험생이나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 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게 막 뭐가 불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논문 제출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교에는 입학 서류가 다 지금 없어가지고 보관 연한이 없어가지고 보관한 게 없지만 학생부는 다 고등학교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발급받을 수 있는 걸 보면 논문으로 이 뭔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논문은 명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저 단국대에서 만들었다는 그 8쪽짜리 그 페이퍼 6쪽. 6쪽? 네. 6쪽. 예. 글쎄 줄었나? 6쪽이었어요. 6쪽인가 7쪽인가 아, 장평을 좁혀서 그랬구나. 네. 웃기려고 한 한 얘기였어. 장씩 뺐대요. 웃기려고 한 얘기였어. 그거 하나씩 뺐대. 장평으로 개그 치수는 없는 거야. 아 인정했어요. 웃겼어요. 고급 개그 인정. 네, 근데 이제 약간 중요합니다. 6페이지, 네. 6페이지짜리. 6페이지 정도. 이 6페이지를 단국대 인턴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걸 고려대 입시할 때 이걸 갖다 썼다, 제출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안 냈다라는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학생부인데 학생부에는 그 논문명이나 논문 썼다라는 걸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인턴십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학습을 했다, 이런 것들 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학생부에다가 쓴 것이고 자기소개서에도 역시 지금 뭐 제일저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일저자는 아예 언급도 없고 열심히 뭐 인턴십에 참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논문의 이름이 올려졌다 딱 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게 평가가 될 그런 소지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입시 부정이다 막 이러니까 막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